네, 박수로 시작할까요? 하고 나서의 소감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계획한 수업은 문학의 갈래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갈래 중에 서정 갈래에 대해서 아이들 좀 깊이 있게 학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식으로 이제 대부분 진행을 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이제 1학년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1학년 애들은 특히 설명할 게 좀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될 거를 이때 제가 잘 잡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좀 이렇게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강의식으로 좀 많은 지식을 전달하는 데에 좀 목적을 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갈래를 설명을 하고 시를 제가 감상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다음 학기 되면은 아이들이 실제로 감상을 하게 할 건데 제 머릿속에 있는 그런 사고를 애들한테 보여주고 또 제가 시를 수업하는 방법을 되게 많이 여러 개를 시도를 했었는데 이제 제가 지금 오늘 했던 방식처럼 이렇게 선지를 가지고 애들이 이 선지와 작품을 서로 비교하면서 대입해 보면서 좀 판단하는 그런 수업이 아이들이 좀 머리를 많이 쓰게 되고 좀 시를 정확하게 읽는 능력이 개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수업을 짰습니다. 그리고 느낌은 사실 제가 수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저는 재밌잖아요. 제가 말을 하고 있고 애들을 보고 있고 리액션이 오고 해서 제 수업이 어떤 흐름인지를 잘 볼 수는 없었는데 영상을 보니까 수업이 너무 길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해야 할 문제가 막 10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계속 시계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평소에 아이들에게 제공하고자 했던 그런 학습량이 너무 많았던 게 아닌가. 어떻게 쟤네들은 저렇게 앉아있을 수가 있나. 애들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렇게 저는 얘가 자고 있는 걸 전혀 몰랐어요. 얘들아, 공각적 심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심상이 다른 심상으로 바뀌어야 돼. 영상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본다고 시선은 계속 주위를 보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쿨톤, 웜톤 얘기하는 게 제일 인상 깊었어요. 근데 핑크 계열 틴트가 더 잘 어울리면 쿨톤이래. 근데 약간 주황기 섞인 거 있지? 그게 더 어울리면 웜톤이래. 그래서 되게 저도 선생님이 왜 이걸 굳이 나눠야 할까라고 물어보셨을 때 그러게 왜 굳이 그걸 나눌까 그냥 형식의 차이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용어를 제시하면 이렇게 설명하기도 좋고 그 구분하는데 얘들아, 이거 왜 나누는 거야 굳이? 웜톤, 쿨톤 왜 이런 용어를 따로 만들었을까?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걸 빨리 위해서. 빨리 찾으려고. 그래서 이제 패션계 사람들은 당신은 쿨톤이기 때문에 이런 옷이 어울립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개념이 없으면 어때요? 계속 다다다 얘기해야지. 당신은 순백색 티셔츠가 잘 어울리며 붉은기가 많으면 그래서 이런 옷이 어울립니다. 길게 말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학문 안에서 효용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린 이런 분류를 사용해요. 다 이런 얘기가 아이들한테 되게 잘 와닿을 것 같았는데 이런 거는 남학생 반에서도 똑같이 사용하시나요? 아니요, 저 남자만 여자만 좀 다르게 수업을 해요. 다른 건 다 똑같이 하는데 동기호 말은 남녀간은 좀 다르고. 근데 여학생들은 이런 소재가 잘 떠오르잖아요. 네. 제가 여자니까 다 여자니까. 근데 네. 남학생들 잘 안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근데 초년 차에 1, 2년 차에 남중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그래도 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남자반은 뭐 RPG 게임, 뭐 보드 게임 이렇게 게임을 분류해서 좀 흥미를 유발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이런 그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원하는 그 답으로 향해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말한 어떤 단서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거에서 또 고리를 찾아서 또 넘어가고 이런 거가 진짜 어떤 발문과 관련된 그런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면서. 근데 이 성찰일지를 읽으면서는 어떤 부분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어떤 상황일 때나 뭐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게 느껴지시는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그 연결하는 것도 저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국어 능력이라는 게 사실
뭐 과학이나 제가 잘은 모르지만 과학이나 사회 이런 거는 설명을 유창하게 하고 아이들이 머릿속에 쏙 들어오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국어는 사실 말하고 쓰고 읽고 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이 되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이 수업이 사실 지식 전달에만 그치고 정말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능적인 면에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어떤 활동지를 계속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게 활동지인데 그래서 어떤 활동지를 짜고 어떤 발문을 해야 애들이 좀 더 많이 생각하고 좀 더 많이 국어를 사용할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럼 전문성이라 하면 선생님 생각하신 전문성이라 하면 국어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네, 것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시는 괜찮지만 아무런 분야에 좀 부족함을 느낀다는 네, 네, 거죠. 네. 또 저는 이 수업에서는 좀 드러나지 않았는데 아이들한테 좀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 얘기를 많이 시키거든요. 애들이 좀 진솔하다고 했던 게 저도 좀 솔직하게 저의 어떤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이들의 과거도 좀 듣고 그래서 막 그런 수업을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아이들의 어떤 감동이나 울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애들이 그냥 말 잘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좀 감동 있는 것들이 책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읽게 그런 걸 돼요. 찾으려고 또 네. 읽어보시고.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다 어떤 교육학 이론을 보면서 그 자기 노출 이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남편이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모든 선생님의 옷은 남편이 다 사준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를 노출하는 범위 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상대방도 그 범위 안에서 노출을 한다는 그런 걸 읽고서 어느 정도 저의 이야기를 노출하는데 제가 어려운 부분은 애들이 좀 뜬금없는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계획하지 않고 뭐 뜬금없는 질문 한다거나 뜬금없이 뭐 자기 감정을 표현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사적으로 어떤 리액션을 해주고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소통? 그러니까 계획적이지 네, 않은. 네. 수업자에게 격려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어요. 솔라리움 사진 중에서 박윤 선생님의 수업은 네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진을 골라주시고 여기 보면서 이제 어떤 사람 이제 기도하는 모습인데 저기 선생님 수업을 보면서 선생님이 참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필요한 도움을 주고 공부도 좀 더 잘하게끔 하고 수능도 좀 잘 봤으면 하고 또 아낌없이 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점점 더 알아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수업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 이렇게 한번 서정적으로 아닌가? 어린 아이의 손을 잡아주는 어른의 부모의 손이겠죠? 그래서 선생님 수업이 마치 그런 지식으로나 경험이 부족한 아이들을 더 넓은 지식의 세계로 또한 경험의 문학의 세계로 끌고 가시는 선생님을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많이 하신 그 단어 중에 하나가 얘들아 알려줄게.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선생님이 알려줄게. 뭐 이렇게. 또 설명할 게 진짜 많아. 1인칭, 2인칭, 관찰자 이런 거 있죠. 이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선생님 알려줄게 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의 수업은 친절하고도 따뜻한 안내자이다. 부모와 같은. 경험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삶하고 일상하고 문학하고 연계를 되게 많이 시키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윤선쌤의 수업은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삶에 관한 카드를 찾았어요. 학생들이 재미있는 수업이라는 의견이 조금 많이 나왔고 그게 경험하고 관련되어 있으면서 재미적 요소들이 많이 포함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뒤에서 계속 제가 보고 있는 제가 편안하더라고요. 선생님 수업은. 선생님이 자체가 주는 그런 편안함, 안정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마련해준 의자에 학생들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그런 수업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왜냐하면은 되게 차분하고 조용하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수업 봤는데 굉장히 막 엄청 활기가 넘치시더라고요. 말하는 거랑
학생들에게 또 이렇게 또 생각할 거리를 주시고 짝 활동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사실 그런 거 좀 시간도 그렇고 하기가 어려운데 또 아이들이 또 되게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보면서 학생들 간에도 되게 즐거운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를 보면서 되게 그런 되게 기분이 좋은 수업이다. 되게 저는 이 밥상을 골랐는데,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이렇게 진짜 많은 걸 주고 싶어 하신다 그 말씀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되게 근데 그 지식 하나하나가 진짜 이렇게 맛있게 조리가 되고, 진짜 이렇게 흡수하기 쉽게 이렇게 정말 열심히 조리하신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아이들에게 딱 받았을 때, 이게 한식 밥상인데 소화가 잘 되잖아요, 한식은. 근데 진짜 소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수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학생들의 관심사를 쏙쏙 기억하시고 그것을 수업 내용이랑 너무 잘 연결시켜 주셨는데, 그게 또 선생님의 삶 속에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다 연결되어서 이게 삶이 자연스럽게 녹아지면서 이게 아이들이랑 자연스럽게 마음이나 생각이 이렇게 맞춰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수업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간 내에 못 끝날 것 같다면서 막 저 물어보지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막 얘기를 미리 하셔서 선생님이 그게 되게 긴장되시나 막 이 생각을 혼자 했었거든요. 윤 선생님은 국어 문학에서 그 비상하는 에너지를 주고 싶은 열정이 매우 많은 선생님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아이들 수업에 이제 그 아이들에게 맞는 대화를 통해서 수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약간 레츠 파이타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뭔가 되게 이렇게 유쾌하고 뭔가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즐거운, 그러니까 막 듣고 싶었어 했던 거는 안뜰의봄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노력했던 것들을 선생님이 알아주시고 그것들이 아이들한테 전달됐다는 거를 또 말씀해 주신 게 감동이 됐습니다. 증명을 도와줄 수 있는 질문을 좀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이 나눔을 통해서 꼭 해결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아이들과 소통이 잘 안 된다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웠고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소통은 있었지만 제 수업 안에서 뭔가 서로 관계가 잘 맺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칭찬을 잘 못해요. 그래서 칭찬을 잘 못한다는 걸 아니까 리액션을 좀 크게 하거든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어떤 지민이가 이렇게 뭐 틀린 답을 이야기했을 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그래 너 그럴듯한 생각이야 이런 리액션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그거를 제가 다른 친구 반론할 사람 이런 식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논쟁하는 걸 좋아하고 애들을 토론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좀 아이들을 세워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족함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모든 수업에서 항상 떨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돌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이 아이들이 저한테 편한 친구 같은 존재가 아니고 좀 제가 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좀 실수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애들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많아서 좀 자연스럽게 관계가 잘 안 맺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에서 항상 저는 떨고 있고 불안하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유심히 봤던 부분이 너희가 뭐 첫사랑에 빠져본 경험이 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웃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억지 웃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까이서 보셨을 텐데 제 눈이 이렇게 계속 흔들리고 있었고 입도 이렇게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가 이렇게 억지로 웃는 걸 눈치채지 않을까? 여러분 혹시 사랑에 빠지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나요? 네! 한번 얘기해 볼까요? 카메라가 있어서 어렵나? 일어나요? 안 일어나도 돼요. 어땠어? 그냥 좀 딱 남자다울 때 그냥 이렇게 막 남자다울 때. 챙겨줄 때 친구 같았을 때 그냥 친구인 줄 알았는데 나 이렇게 챙겨줄 때 약간 이런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애가 말을 하는데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리액션을 잘 못 해줬거든요. 그리고 애 말을 막 끊고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뭔가 너의 경험을 얘기해봐 이런 질문을 가끔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막 마음 열고 듣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정작 그런 기회가 되면 거기에 집중하지는 못하는 모습을 발견하셨다. 어색해요, 저 스스로. 네.
그것도 나의 가장 부끄러운 것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마음인지 또 어떤 게 생각으로 그렇게 작용이 되는지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좀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부분이 노출되는 거에 대한 조금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저 자신이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 항상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게 자꾸 잊혀지지가 않고 계속 곱씹게 되고, 그래서 어떤 조직에 가든 좀 부끄러운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이들 사이에서도, 특히 아이들 사이에서 제가 좀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였을 때 조롱거리가 되는 거가 한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애들 앞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러니까 나의 수치가 드러날까봐 좀 그런 걱정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게 가장 큰 건지. 사실 특별하게 애들 앞에서 수치스러움이 드러날까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든 생각인데 제가 애들한테 좀 이렇게 무심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좀 애들한테 매력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를 걸어도 딱 반응이 재밌는 사람이 있고, 한마디를 걸어도 되게 지루한 사람 있잖아요. 말을 더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막 대화로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애들한테 무심한 사람이고 매력이 없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게 그게 수치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무심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매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잘 가르치지 못하는 사람,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인지. 좀 신을진 교수님 만나요. 되게 깊이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질문을 받고 딱 든 생각은 초라해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초라해지고 싶지 않다. 네. 초라한 나는 어떠냐는 거죠, 선생님에게. 초라한 나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임용도 되게 어렵고, 사실 제가 아니었으면 더 좋은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만났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제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세종에는 신규 쌤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신규 쌤들은 다 반짝반짝 하잖아요. 근데 그 반짝반짝한 쌤들 속에서 나 혼자 초라해지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네. 그래서 일부러 신규 쌤들이 없는 지역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어요. 되게 유치한 생각인데, 네. 반짝반짝한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별로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도 같이 있는 것 같고. 애들이 뭐 선생님 사랑해 이런 것도 안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떤 전략으로, 어떤 매력으로 아이들한테 선생님의 그런 매력을 뽐내고 싶으세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 더 이제 아이들에게 내 존재 자체로 다가가는 것이 어려워질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수업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는 모임을 찾고, 또 김태현 선생님 책을 보면서 내 존재 자체가 좀 깊어져서 애들이 이 선생님에게서 정말 인생을 배울 수 있다, 책에서는 볼 수 없는 인생을 배울 수 있는 선생님이구나, 이런 전략을 쓰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어떤 매력과 이런 걸로 어필하고 있는지를 좀 얘기를 하면, 그걸 들으면서 나도 이런 어필 매력이 있지 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저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지가 궁금해요. 네, 너무 듣고 싶어요. 근데 너무 길게 하시면 저희 집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전 아이들이 다 너무 한 명하면 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 진심이 몇 명이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진심을 만약에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분명히 모든 아이들이 아닐지언정은 그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는 아이들이 사실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보다 젊었을 때는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책보다는 오히려 휴식이나 쉼을 통해서 얻어지는 산 지식들이 더 많더라고요. 경력이 들어갈수록
오히려 때로는 드라마를 통해 그러니까 다른 잡다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 경험하고자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데 쌤이랑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근데 막 재치 있는 말 같은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냥 많이 들어주고 많이 웃어주고 약간 그런 걸로 그냥 선생님 너한테 관심이 있어 그냥 이거를 표현하는 걸로 좀 표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저도 좀 친절하고 따뜻하게 아이들이 다가가요. 초등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엄청 잘하지 않아도 아이들 저는 점심시간에 밥 먹으면서 한 명씩 얘기하거든요. 1대1 데이트라고 막 하면서 이름만 거창하게 하고 그러니까 막 애들이 선생님 언제 데이트지 막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좀 사실 저는 선생님 수업 보면서 좀 배워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여자애들이랑 남자애들 대할 때가 살짝 다르긴 한데 남자애들 제가 제 원체 성격 자체가 그러니까 첫인상은 되게 차가워 보이는데 되게 장난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남자애들하고 막 그러고 장난치고 놀아요. 그 남자애들 조그마한 아는 거에 대해서 남동생한테 물어가면서 롤이 뭐냐 거기에서 무슨 말이 무슨 뜻이냐 그렇게 물어가면서 하는 스타일이고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반응을 그냥 진실되게 반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키도 작고 뭐 뚱뚱하고 매력도 없고 막 이런데 애들이 왜 나를 좋아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여자애들은 하이파이브하고 이렇게 뭐 하고 남자애들은 막 허그하고 저 처음에 정말 무서운 선생님이었어요. 처음에 초임 때 규칙 안에 또 벗어나면 저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편한 방법을 좀 찾기 시작했어요. 저한테 편한 거. 저한테 편한 거는 아이들이 전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편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오는 게 저한테는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가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마련해 주니까 좀 제 욕구도 좀 채워지고 제가 수업할 때도 편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아이들 체험학습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많이 땀을 흘렸으니까 이제 씻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체험학습 갔다 오고 다른 때 느끼지 못했던. 그래서 저는 교사는 잘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렀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때 씻으면서 깨달은 게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이들에게 매력으로 다가가게 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있는 거,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들었을 때 꼭 제가 책이나 어떤 진짜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우월하고 특별한 그런 매력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수업에서 아니면 생활 속에서 어떤 변화를 주고 싶으세요? 일단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게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길을 가면서 선생님이 원래 되게 숫기가 없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안 그래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센스 없고 애들이랑 잘 다가가지 못하는 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은 괜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좀 제 삶에서 좀 행복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좀 하루 정도 쉬는 거는 좀 용납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약간 선생님들의 말 듣다 보니까 우리 반이 아니어도 수업하는 애면은 잠깐씩 이렇게 불러서 쉬는 시간에 마주쳤을 때 한두 마디씩 얘기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선생님의 삶에서 변화가 되셔서 또 더 큰 변화로 점점 더 성장하시는 박윤선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박수로 마치겠습니다.